여러분, 배가 아파서 잠깐 주저앉았다가 일어났거나 소화가 안 돼서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정도현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췌장암은 작은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몇 해 전에 72세 이정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식탁 옆에 주저앉으셨답니다. 그제야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췌장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비교적 초기 단계였고 생활관리와 치료를 같이 하셔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선생님. 그날 배 아플 때 그냥 넘기지 않고 병원 온 게 제 인생을 살렸네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췌장암을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병이라고 부르는지, 증상이 없어도 이미 시작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늦기 전에 대응해서 췌장암을 예방하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말이죠. 췌장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췌장에 부담이 쌓이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들이 겹치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젊을 때랑 똑같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기름진 음식, 늦은 저녁,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식사 습관, 이런 게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췌장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내보내는 장기잖아요.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 마치 오래된 모터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요. 이 자율신경이 뭐냐면요. 췌장이랑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소화 리듬이 깨지고 췌장은 제때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밤에 배가 더 불편해지거나 이유도 없는데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물이에요.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이런 걸 여러 가지 동시에 오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필요한 약이긴 한데요. 췌장이랑 간 입장에서는 해독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약이 문제라기보다는 관리 없이 쌓이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요. 췌장 주변에도 부담이 쌓이게 되죠. 걷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번째는 노화 그 자체예요. 나이가 들면 췌장 효소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이때 예전과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속도로 생활하면 몸이 따라가질 못해요. 이건 마치 배수구가 조금씩 막히는데도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원인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주저앉을 정도의 복통으로 신호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게 치료보다 먼저예요. 췌장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장기가 아니에요. 췌장은 장, 혈관,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중심장기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점을 이해하시면 왜 췌장암이 그렇게 늦게 발견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췌장과 장의 관계를 볼까요? 췌장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장은 음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배는 더부룩하고 설사나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특히 힘들어져요. 몸은 충분히 먹어도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줄어들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장이랑 췌장의 문제에서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아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당 조절이 흔들려요.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거든요. 이 염증은 심장이랑 뇌혈관에도 부담을 주죠. 그래서 췌장 기능이 나빠진 분들 중에는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췌장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한테서 전신 염증 수치가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배에서 시작된 문제가 심장과 머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이렇게 췌장은 몸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다가 한번 균형이 깨지면 여러 장기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췌장 문제는 한두 가지 증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소화, 피로, 혈당, 집중력, 체중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부터 심하게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고요. 그 신호를 놓치면 발견 시기가 늦어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는 췌장암에서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예요.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3개월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진다면 소화랑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5% 이상 빠졌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이에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속이 계속 불편하고 소화제를 먹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췌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특히 더 힘들다면 더 주의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등으로 퍼지는 상복부 통증이에요. 명치나 윗배가 불편하면서 통증이 등 쪽으로 번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위장 문제와는 달라요. 밤에 더 심해지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면 조금 나아지는 특징도 있어요. 네 번째는 갑작스럽고 심한 복통이에요. 배가 아파서 허리를 숙이거나 주저앉을 정도의 통증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건 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잠시 괜찮아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식욕 저하와 이유 없는 피로예요. 예전보다 밥맛이 없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지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대변과 소변색 변화예요. 변이 묽고 기름져 보이거나 물에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면 췌장의 소화 효소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소변색이 유난히 진해지는 것도 주의 신호예요. 일곱 번째는 새로 생긴 당뇨나 기존 당뇨의 갑작스러운 악화예요. 췌장은 혈당 조절과 깊이 관련된 장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이 흔들린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해요. 여덟 번째는 황달 증상이에요.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미 담관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해요. 이 8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나 위장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췌장암은 조기에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72세 이정호 어르신은 평소 큰 병 없이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혈압 약 하나 드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동네 산책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건강한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대요. 다만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진 느낌은 있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날이 가끔 있는 정도였대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이면 배가 더 불편했고 트림이 자주 나왔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생각하셔서 약국에서 소화제 사드시면서 넘기셨대요. 그러다 체중이 조금씩 줄었는데 식사량은 안 줄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명치에서 시작돼서 배 전체로 퍼졌고 통증이 너무 강해서 식탁 옆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가족분이 권하셔서 병원에 오신 거죠. 검사 결과를 보니까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었어요. 췌장 기능에 이상이 보였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으셨죠. 이정호 어르신은 그제야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더부룩함이랑 피로가 다 연결된 거였구나. 그동안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하나하나가 약해서 놓치신 거였어요. 다행히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관리가 시작됐어요. 식사량을 나눠서 조절하고 체중이랑 배 상태를 매일 기록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걷기 운동을 병행하셨죠. 몇 달이 지나니까 통증은 사라졌고 피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정호 어르신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요. 특별한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부룩함, 피로, 체중 변화, 그리고 결국 주저앉을 정도의 복통까지. 췌장 문제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췌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나 비법이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바로 행동하느냐예요. 췌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거든요. 하지만 이상 신호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증상 인지예요. 배가 심하게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더부룩함, 이유 없는 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소화가 늦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미 췌장이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한 번이라도 배가 심하게 아파서 허리를 숙이거나 주저앉을 정도의 통증을 겪으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강한 경고예요. 한 번의 강한 신호는 여러 번의 약한 신호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기록이에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 한마디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체중은 주 2회만 재도 충분해요. 식욕이 줄었는지, 배가 더부룩한 날이 일주일에 며칠인지, 변이 묽거나 기름져 보이지는 않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은 검사 결과보다 먼저 췌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세 번째는 검사를 미루지 않는 태도예요. 소화가 안 되면 대부분 위내시경만 하고 끝내시잖아요. 하지만 췌장은 위 검사로는 잘 안 보이는 장기예요. 증상이 반복되면 혈액 검사랑 함께 복부 영상 검사로 췌장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안심이 되고요. 이상이 있다면 그때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병원 방문할 때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배가 불편해요라고만 말씀하시면 췌장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이 반복되는지, 밤에 통증이 있었는지, 체중 변화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췌장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가 쌓일수록 윤곽이 분명해지거든요. 다섯 번째는 생활 속 속도 조절이에요. 췌장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식사, 늦은 저녁, 야식과 과음, 이런 게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식사량을 나누고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숨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건 약보다 먼저 적용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에요. 마지막으로 조기 개입의 힘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 임상 관찰에서 췌장 기능 이상을 초기에 관리한 분들은 증상 악화랑 합병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거든요. 작은 불씨를 초기에 끄는 것과 같아요. 불이 번진 뒤에 끄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잖아요. 지금 2단계에서 움직이느냐, 조금 더 참다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져요. 췌장은 조용하지만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알려주지 않는 장기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췌장 문제를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행동만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췌장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는 장기라서 몇 가지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걸 행동조합이라고 설명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묶어서 실천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체중 확인이에요.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번, 같은 시간대에 체중을 재시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흐름이거든요. 식사량이 비슷한데 체중이 계속 빠진다면 그건 소화랑 흡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욕과 식사 후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예전보다 밥맛이 떨어졌는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지는지, 식사 후 졸림이나 피로가 심해지는지를 느껴보셔야 해요. 이런 변화는 췌장이 지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대변이랑 소변 상태 관찰이에요. 색이나 냄새가 갑자기 달라졌는지, 변이 지나치게 묽거나 기름진 느낌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많은 분들이 민망해서 지나치시는데요. 췌장 문제에서는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몸은 말 대신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번째는 걷기예요. 빠르게 걸 필요도 없고 오래 걸을 필요도 없어요. 하루 20분 정도만 꾸준히 걸으셔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췌장 주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췌장은 더 힘들어져요.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조절이에요. 췌장은 밤에 쉬어야 해요. 늦은 저녁이나 과식은 췌장을 밤새 일하게 만들거든요. 저녁은 양을 줄이고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마치는 게 좋아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밤 복통이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섯 번째는 정기검진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50세가 넘으셨다면 소화 불편이 반복될 때 위 검사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40세부터라도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미리 확인하는 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줄여준답니다. 이 6가지는 각각 보면 사소해 보여요. 하지만 함께 움직이면 췌장은 분명히 개선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에요. 이 행동 조합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에요.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방법보다 원칙을 지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췌장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원칙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양과 타이밍이에요. 췌장은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약한 장기예요. 한 끼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식사는 양을 줄이고 횟수를 나누는 쪽이 훨씬 부담이 적어요. 특히 저녁은 늦지 않게 배가 가볍다는 느낌이 들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췌장이 밤에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속기간이에요.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췌장은 반응이 느린 장기예요. 최소한 석 달은 같은 리듬을 유지하셔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지 않고 배의 불편함이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방향은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식과 생활의 신선도예요. 오래된 음식,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은 췌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든요. 가능한 한조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음식을 드시고 자극적인 양념이랑 기름진 조합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은 췌장의 리듬을 무너뜨려요.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네 번째는 체질에 따른 조절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같은 방식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 위장이 약한 분, 담석이 나간 질환이 있는 분은 식사 구성이랑 운동 강도를 더 세심하게 조절해야 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해요. 배가 불편해지거나 피로가 심해지면 속도를 줄이는 게 맞아요. 이 4가지 원칙을 지키면요. 앞서 말씀드린 행동조합의 효과가 훨씬 분명해져요. 췌장 관리는 단기간에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몸의 속도를 맞춰주는 생활 방식이죠. 이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의 절반은 시작하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췌장 문제를 관리할 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해서는 안 될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췌장은 자극에 정말 민감한 장기라서 잘못된 선택 하나가 상태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먼저 약물과의 관계예요.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소염제를 여러 가지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약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췌장이랑 간이 동시에 해독해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임의로 약을 늘리거나 줄이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수술 전후 상황이에요.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무리한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회복 단계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게 우선이에요. 세 번째는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담석이 있거나 간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췌장 문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담석은 췌장의 급성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구토가 동반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네 번째는 음주랑 과식이에요. 소량의 음주도 췌장에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복 음주나 연속된 술자리는 위험해요. 과식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나 모임에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췌장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배가 아파서 주저앉을 정도의 통증,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황달이 의심되는 증상, 밤에 잠을 깰 만큼의 복통이 나타난다면요. 이 영상에서 말한 어떤 방법보다 먼저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거고요.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해요. 이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게 췌장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오늘 제가 췌장암이라는 병을 무섭게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너무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거든요. 배가 조금 불편한 날, 이유 없이 피곤한 날, 체중이 슬며시 줄어드는 날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겨요. 하지만 몸은 그때마다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72세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주저앉을 정도의 복통이 오기 전까지 몸은 이미 여러 번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더부룩함, 피로, 체중 변화 같은 작은 신호들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을 뿐이에요. 다행히 그날 병원을 찾으셨고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꿨죠. 이 한 걸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어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췌장암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갑자기 시작되는 병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되거든요.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기록하고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오늘부터 몸을 조금 더 자주 살펴보세요. 체중의 흐름을 보고 식사 후 느낌을 기억하고 배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불안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석 달만 지나면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부모님, 배우자, 소중한 지인분께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조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백세웰빙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